기여부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 과정에서 반드시 청구를 해야 됩니다. 상속재산 분할이 끝난 다음에는 기여부는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상속의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아직까지 구독자가 아니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여분이 문제가 되는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기여분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세 가지는 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여분이라는 게 민법에 보면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동거, 간호, 기타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이때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어떻게 되느냐? 상속 개시가 되면 그때 있었던 상속 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주고 나머지를 가지고 나누는 개념이 기여분입니다. 기여 공동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상속분에 더해서 받는 게 기여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여라는 게 인정되기도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기여분을 받기 위한 요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공동상속인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동상속인 중에 한 명의 처나 자녀, 예를 들어서 며느리나 손주가 할아버지한테 잘했을 때 아버지가 기여분을 받을 수 있냐? 안 된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혼 배우자나 사실혼 양자처럼 상속인이 아닌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잘했더라도 기여분으로 받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여의 종류하고 정도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기여는 이제 재산상의 특별한 기여도 있고 특별 부양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재산상 특별 기여라는 게 뭐냐? 우선 부모님이 농업이나 자영업을 할 때 공급이나 이걸 받지 않고 노동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상 노동 제공인데 이런 게 기여입니다. 또 하나는 부모님이 부동산을 매입을 하시거나 이럴 때 돈을 실제로 드리는 거죠. 5억짜리 아파트를 사시는데 자녀가 2억을 드렸다. 그러면은 40%에 대한 기여가 자녀는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아파트가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40%는 내 거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이제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제 기여고요. 근데 이제 부정이 되는 경우가 이제 많은 게 뭐냐면, 배우자의 가사노동이라든가 자녀들이 오랫동안 이제 모시고 살았을 때 부양 의무를 이행한 것을 기여로 볼 수 있냐? 굉장히 많이 법원에서는 따지는 건데, 피상속인의 돈으로 생활을 한 경우에는 되게 기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부모님의 회사에서 일했더라도 계약을 해서 봉급을 제대로 받아갔다, 이런 경우는 재산상 특별 기여한 건 아니고, 열심히 했더니 부동산을 하나 주셨다, 그런 경우는 기여의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하신 것으로 볼 수 있으니까 따로 기여분을 주장할 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부양이라는 것도 특별해야 된다는 게 이제 앞에 붙어 있으니까, 통상적인 부양, 의무로서 하는 부양은 기여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기타의 방법으로 상당한 기간이 얼마냐? 경우에 따라 다 다릅니다. 10년이 될 수도 20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보면은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거의 30년, 40년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기간은 법원에서 인정하는 상당한 기간은 아니다, 그렇다고 아시면 되고요. 기여라고 하려면 오랫동안 모시면서 동일한 생활 수준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부모님을 모시면서 부모님의 생계 정도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부모님하고 외식할 때는 같이 하고 여행할 때는 부모님 모시고 가고, 이게 동일한 생활 수준이라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부모님 재산을 쓰면서 부모님 소유의 집에 같이 거주하면서 모셨다, 기여가 잘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부양을 한 경우에는 대부분은 법원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기여분은 어떻게 결정하냐? 첫 번째로는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결정합니다. 장남이 그렇게 오랫동안 모신 거는 20%를 줘도 된다, 이렇게 이제 협의로 결정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그게 안 될 때는 기여자의 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에서 심판으로 결정한다. 기여분은 상속재산 분할 심판 과정에서 반드시 청구를 해야 됩니다. 상속재산 분할이 끝난 다음에는 기여분은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증여를 많이 받은 공동상속인에게 다른 형제들이 이제 유류분을 청구하는데 그러면은 유류분을 청구할 때 내가 생전에 받은 게 내 기여분이다. 전체 중에서 50%는 기여분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냐? 지금까지 94년 나온 대법원 판례가 아주 확실히 안 된다. 이제 그런 경우는 유류분 반환 청구 사건에서 항변으로 기여를 주장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였었는데 변경이 됐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변경이 됐냐 하면 유류분 청구 사건에서 자기가 생전에 받은 증여를 일부가 기여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대법원 판례가 변경이 된 건데 그런 부분은 배우자가 생전에 받은 아파트를 자녀들이 거기에 대해서 유류분을 달라고 했을 때 법원에서는 배우자의 기여에 대한 보상도 있고 어떤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것도 있고 배우자의 노후를 보장하는 그러한 뜻도 있다. 이래서 이제 유류분 청구에서 생전 증여의 일부가 기여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여분을 산정할 땐 그럼 어떻게 하느냐? 기여의 정도하고 방법, 그다음에 상속재산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다른 상속인들하고의 형평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되니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법원에서 엄청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좋겠고요. 기여분이라는 게 또 하나가 뭐냐면 상속 개시 시에 남은 재산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상속 개시 시에 남았는데 유언으로 가져가는 걸 빼고 남은 거. 상속 재산이 있더라도 유언을 했으면 유언으로 가져가는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유언으로 다 줬다. 그러면은 기여분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 개시 시에 상속인 명의로 남아있는데 유증 대상이 아니다. 이때만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좋고요. 기여분을 다 가져가는 바람에 유류분 부족이 생겼다.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기여분에서 유류분을 찾을 수는 없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기여분에서는 이 세 가지를 이제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여분은 생전에 돌려받아라. 기여라는 게 인정받기가 어렵잖아요. 부모하고 자녀 사이는 기여한 거로 부모님이 분명히 알고 있고 그 정도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형제들 사이에서 분쟁이 생기게 되면 입증하는 게 너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가 없습니다. 수십 년에 걸치고 부모를 모시는데 그 자료를 계속해서 보관하는 자녀가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부모님도 그걸 제대로 확인해 주실 수가 없고 그래서 부모님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생전에 빌린 개념이니까 빌린 돈을 돌려준다. 아니면은 부동산을 주면서 기여로 받은 것을 매매 대금으로 쳐서 너한테 이걸 매매하겠다. 이런 형식으로 생전에 돌려주면 기여분 문제는 안 생길 수도 있다. 뭐를 꼭 기억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분쟁이 생길 거를 예상해서 자료를 보관하셔야 됩니다. 부모님한테 돈을 보냈다든지 병원비 뭐 여러 가지 사용했을 때 카드 내역, 송금 내역 이런 것들은 나중에 형제들끼리 분쟁이 생겼을 때 억울하진 않아야 되잖아. 형제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억울한 일이니까 그런 거를 예상을 해서 기여한 자료는 반드시 보관을 해 주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형제의 기여분 주장에 너무 겁먹지 마라. 제가 이제 상속 분쟁에서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동상속인이 20년간 같이 살았다. 그러니까 이 집 내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형제들은 진짜 줘야 되나? 이래서 다퉈보지도 못하고 집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여분이 인정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리고 부모님 돈으로 부모님 집에서 살았을 경우에 특히 인정되는 게 쉽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여분은 그렇게 형제가 주장하더라도 따져봐야 된다. 자료도 꼼꼼히 확인하고 너무 서둘러서 기여 같은 걸 인정해서 본인의 권리를 포기하지는 마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류분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유증이나 기여분하고 유류분은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